안녕하세요. 네, 윌리엄 리입니다. 이번에 최근에 저에게 들어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신재미 폭로건인데요. 신사무관은 주변에 그러니까 정의당 열혈 지지자로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은 듣는 분들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촛불 시위에도 참여했습니다. 정의당은 야당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자멸하면 그거 날로 주워먹을 하이에나 같은 태세라도 취하고 있는 반면에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상황을 수호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부속 정당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신재민이 폭로한 내용들은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지 모호한 것들이라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파란을 일으킬 여지는 상당합니다만 이에 반해 김태우 폭로건들은 형사 재판에서 확실히 유죄가 나올 성질이라고 합니다. 사법부가 주사파에 의해 장악된 듯한 현실에서 유죄가 나올지 미지수입니다만 아무튼 이래서 신재민의 폭로는 김태우의 폭로를 덮기 위한 정의당의 공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태우가 문재인 측의 대응을 보고 터뜨리려고 준비한 내용들도 있다고 하니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더 터뜨릴 게 남았다는 것이죠. 둘째로 김정은의 상황에 대한 정보인데요. 정보들이죠, 여러 가지입니다. 그의 심신 상태에 대한 몇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이 타이트한 북경 방문 스케줄 사이에 틈을 내어 북경 동인당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북경 동인당이 어딘지는 많이들 아시겠죠? 저기 북경에 이제 관광관분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들리는 코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의약재, 그러니까 한약재죠, 한약재. 우리 거기선 중의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의학이라고 안 하고 중의약재도 판매하고, 그러니까 중의학 진단, 처방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굉장히 역사가 오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동인당을 들린 이유를 추측하자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가장 유력한 것은 성기능 저하가 아닌가 의심됩니다. 예를 들어 발기부전 같은 거 말이죠. 지금 김정은의 몸 상태가 비아그라, 그러니까 바이아그라를 갖다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심혈관계 통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적, 그러니까 중의학적 요법에 이제 충분히 기댈 수가 있죠. 현재 그는 혈당이 매우 높아서 인슐린을 맞고 있지만 인슐린 요법과 동반돼야 할 식이요법을 전혀 안 하고 있으며 폭음과 폭식 그리고 과도한 흡연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슐린을 맞으면서 폭음을 하는 경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체지방량이 급속히 증가되고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이 역시 또 급상승하죠. 그래서 인슐린 요법을 갖다 이제 인슐린이 이제 체지방을 증가시킨다는 거는 위키피디아나 그런 거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여기다 과도한 흡연까지 겹치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고혈압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언제라도 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진다고 해도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색을 갖다 이제 성적 쾌락을 갖다 도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10대 초반에 여자와 동침을 한다. 그건 완전히 성도착이거든요. 페도파일이에요. 페도파일. 소아성애예요. 소아성애. 여기 같으면 미국이나 캐나다 같으면 비디오에 그거 파일만 들어 있어도 징역 얼마가 미국은 20년 정도까지 떨어진다는데 캐나다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형을 받을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성적 쾌락에 도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상황이 지금 현재 이 스트레스 현실 도피를 하려고 있는 없는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히로뽕을 맞는다. 빙두라고 하죠. 북한에서 그거 맞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게 워낙 흔한 거니까 북한에서는 저기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에 가지 않겠냐 하니까 거기서는 빙두 맞을 수 있냐? 없다.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고 안 가는 케이스도 있다고 말한 탈북자도 있었어요. 김정은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 중에서 김정일은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데 있어 쓴소리라는 경우에 그 사람의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인정해줬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 말을 갖다 근데 잘 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번 쓰러질 때까지는 잘 듣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쓰러진 뒤에는 식이요법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게 늦어져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됐죠. 김정은은 충성심에서 나온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혹독하게 굴고 심지어 처형까지 하고 뭐 진짜 그 가족들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고 이러니까 누가 쓴소리를 해주겠어요. 김정은한테 충성심이 있더라도 못하죠. 이거는. 이런 상황이니 당뇨합병증인 심혈관 질환, 신부전, 발가락 등의 괴사, 발기부전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한 가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다 진행될 수도 있고 이 중에 몇 가지가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모르죠 아직은. 근데 동인당 같은 곳을 갖다 들린다는 것은 거기 의무 기록이 남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이제 그 동인당 측에서 이제 중국 당국 측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위 말해서 당 고위 간부들을 갖다 진찰하고 입이 무겁고 그리고 이제 그 의무 기록을 갖다 따로 별도로 보관하는 그러니까 별도로 이제 그 일반 의무 기록하고 같이 보관하는 게 아니라 뭐 아주 깊숙한 곳에 뭐 금고에 넣어놓는다든지 비밀 장소에 넣어놓는다든지 뭐 그러겠죠. 그렇게 하겠지만 웬만해서는 사실 30대 중반인 사람이 동인당 한의원 갈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가 요즘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의 진위 여부는 국가정보기관 수준이면 몰라도 언론기관 수준에서도 확인하기 힘든 성질일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뭐 저로서도 이 진위 확인을 해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도 몰라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국가정보기관 수준 아니면 모르는 건데 언론기관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위를.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밤중에 자주 악몽에서 깨면 한참 운다고 합니다. 이게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직에 임종석 후임에 전대협 동우회 등의 인사가 선발되지 않고 주중 한국대사인 노영민으로 교체한 것이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믿을 건 김정은보다 시진핑이다 이런 생각 아닌가 합니다. 김정은에게서 느긋한 모습이 사라져버린 여파 같네요. 뭐 웃는 모습 최근에 김정은이 웃는 모습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이와 더불어 김정은이 병으로 쓰러지는 상황이라도 발생하면 문재인이 실각 위기에 놓이는데 뭐 그 전에 내각제 개헌으로 가는 길을 터야 한다는 측의 초조함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무튼 지금 김정은이가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소위 말해서 김정은 그러니까 북한과 진짜 연관되어 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꾀하는 모든 집단 측에서 이제 그 소문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군 철수가 가능하다는 말을 퍼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내각제 추진 측으로 힘을 몰려는 수작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국의 SLBM 건 때문에 이 중국의 SLBM 탑재된 중국 원자력 잠수함이 동해에 배치되는 상황을 갖다 절대적으로 피해야 돼요. 지금 미국 현실은 안 그러면 지금 미국이 본토가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러시아가 소위 말해서 둠스데이 어뢰를 갖다 이제 그 어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핵어뢰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 이를 방어할 수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어뢰냐면 미국 서해안이죠. 그러니까 미국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캐나다 서해안도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죠. 밴쿠버 같은 곳도 그 초대형 해일을 갖다 일으켜가지고 한마디로 덮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 무기를 갖다 지금 한 상황에서 중국의 SLBM이 동해안에 배치된다. 이거는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군 철수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다만 이제 말로는 나올 수가 있어요. 제스처는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걸로 말을 퍼뜨리는 것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좀 이 사람이 뭐 잘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갖다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머지않아 실각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자기네들 힘을 직결시키지 못하면 내각 재개헌은 물 건너간다는 계산일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계산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초조해지는 거예요. 문재인이 지금 과연 올해를
올해 내 실각하지 않을까. 지금 실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때 주워 먹어야 되는데, 확실히 자기는 주워 먹고 지네들 몫을 챙겨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그걸 못 하겠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문재인이 실각을 한다. 그러면은 누가 자기네들 이게 힘을 몰아줍니까? 지금 내각제 지지파는 사실 힘이,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지지세가 약해요. 전체적인 국민 지지세가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에요. 지네들은 뭐 어느 정도 자금을 비축해 놓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국회의원들이야 내각제 하면은 지네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면 좋죠. 예. 근데 이제 이것의 문제점을 이제 또 그 안보상 문제점을 갖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각제 국가들의 경우, 아직은 지금 시간이 나질 않아가지고 그것까지 다루고 있지 못한데 다음번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국가의 미래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념 자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일본같이, 일본은 의원이 진짜 자칫하면은 잘못하면 칼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일본 역사상으로 정치인이 암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대사나 뭐 그런 걸 갖다 토탈해가지고 뭐 그런 경우가 워낙 많고, 마지막으로 거의 결정적인 암살이 1960년대에 일어난 소위 사회당 당수 암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친중파 의원이었어요. 그 후에 중국이 일본에 대한 공작이 계속되는데도 일본 의원들이 그게 두려우니까, 아니 칼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 힘을 결집시켜야 되는데 이거 저기 문재인 언제 나가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 전에 우리 문재인을 갖다 미군 철수한다. 언제 적화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힘을 모아야 돼. 우리 저 내각제 쪽으로라도 와. 사람들이 그 공포 분위기를 몰아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무슨 개돼지 양 몰듯이 하려는 그런 지금 상황, 그런 저 기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미군 철수 가능론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서 신인균 씨가 있거든. 저명 군사평론가인 신인균 씨. 근데 이분이 지난 대선에 문재인을 지지한 게 뭐 그쪽에서 뭘 했다 뭐 그러는데, 실제로 지지한 건 분명히 사실이랍니다. 근데 이분 성향은 분명히 친미해요. 미국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국회의원 자리에 대한 갈망이 너무 강해 순간 눈이 돌아갔다가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뒤 도로 원래 스탠스로 돌아온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주는 정보에 대해서는 뭐 정보는 이분 신인군 국방 채널 그런 거 보시고 이런 상황이 이렇구나. 하지만 중간중간에 그분이 어떤 저의로 하는 말이 섞여 있을 수 있다. 그 점을 갖다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이게 이 점을 갖다 주의하셔야 돼요. 사주의 주체는 누가 될지 모르지만 국회의원 자리 약속하면 또 넘어가지 않으리란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분들 많이 했는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게 되네. 네,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